갑시다. 은주도 요즘에 카페에서 많이 보이더라. 약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저희 오늘 미적분 2시간 할 거고, 그리고 2시간은 수능 완성, 수열 쪽 아마 보고, 뭐 뒤쪽도 볼 건데, 여러 가지 미분법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접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접선 살짝 얘기하고, 이제 어려운 거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숙제하신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마플 교과서 529번이요? 530번. 네, 한번 같이 보시죠. 529번, 530번 계속 불러주실래요? 있으면 529, 530. 그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529, 530번 질문 나왔어요. 또 있나요? 561번. 561번이요. 네, 561번. 네, 계속 보죠. 평균값 정리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해 주실래요? 또 있나요? 자, 더 없나요? 531번이요? 여기 터프 쪽 좀 어렵죠? 531번도 한번 보고. 자, 또 있나요?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 529, 530, 531, 561 이렇게 4문제 나왔어요. 채팅 한번 확인할게요. 문제 한번 보게. 없네. 지금 휴원이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효진이하고 지혜는 없나요? 휴원이 맞다. 오케이. 그럼 이 4문제 좀 볼게요. 거의 터프 쪽에 몰려 있네요. 그 264쪽 피시면 될 것 같아요. 264쪽 피셔서 29, 30, 31 그 중간부터 아래로 쪼로록이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29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역함수를 이제 gx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때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뭐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g'x는 3분의 1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그죠? 근데 이게 gx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꽂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gx가 fx의 역함수다 보니까 뭐 2차함수로 연결하기는 조금 어려웠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약간 그런 구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에서는 네, x가 3으로 가는 극한이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미분계수를 이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랬을 때 f1값, 이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f1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좀 까다로운 형태가 가조건, 그죠?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조건이 조금 쉽지는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이 가조건에서, 자, 일단 같이 한번 보죠. 일단 fx는 3차였고, 최고차 계수 자체는 1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gx는 이 친구의 역함수인데, 일단 가는 gx는 실수 정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미분이 가능하고, g'x 자체는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 좀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gx가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fx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fx 입장에서는 어떤 구도였을까요? 바로 f'x가 0이 되는 순간은 없다라는 거랑 약간 똑같아요. 맞죠? 왜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살짝 보여드렸지만 fx가 약간 매끈한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x의 3승이 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었을 때, 맞아요? 이걸 역함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는 순간 변화율이 0으로 있지만 역함수가 되게 되면은 접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충 fx의 개형이 만약에 이제 x의 3승이면 최고차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구도가 됐겠구나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g'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좀 fx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을까요? g'x는 3분의 1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 fx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된다는 걸까 얘들아? fx 입장에서 조금 연결이 바로 안 되죠. 근데 f'x하고 g'x 관계가 여러분들 물론 공통된 x에 대해서 항상 역수 관계를 갖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에 뭐 이렇게 한번 보죠. f 좀 이제 외우셨을 텐데 프라임 이제 gx가 그죠? g 프라임 x분의 1이 되잖아요. 어찌 됐던 간에 맞아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gx가 1대1 대응 함수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x를 넣으면 뭔 실수가 다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 g 프라임 x도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는 함수인 거잖아.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근데 이 자식의 최대값이 3분의 1이래요. 그죠? 그러면은 f 프라임, 그러니까 f 프라임 x 입장에서는 3보다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크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f 프라임 x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봐. x 대신에 넣으면 gx는 좌우지간에 모든 실수가 다 표현돼요. 다 나와. 맞잖아. 왜냐면은 gx도 1대1 대응함수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식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러면 f 프라임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f 프라임 그러니까 fx의 기울기 자체가 최소 3은 돼야 그러니까 가장 가팔랐을 때가 변곡에서 생긴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때 생겨요. 맞잖아요. 이때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이걸 대칭시켰을 때는 역수 형태로 누구? G 프라임 입장에서 최소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았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사실 다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 f 프라임 x가 최소값이.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현재 2차 함수가 될 예정인데, 뭐 도함수를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요렇게 그려졌다라는 걸 좀 잡으셨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요. 나 조건을 같이 해석을 하면서 한번 문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f1 값을 구해달라는 거 여러분 결국에는 fx를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fx 수식을 찾아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달라는 거랑 사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거기 나 조건까지 버무려서 얘까지 버무리고 그리고 역함수의 미분 관계를 좀 이용을 해주셔서 이 9분의 8이 된다는 걸 이용해주면 얼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죠? 자 그럼 마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수 관계라는 거 이게 근데 약간 수식적으로 좀 이래가지고 이 조건을 끄집어내기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한번 마무리 해보죠. 이게 사실은 전 그래요. 여러분들 변곡에 대해서 좀 알면 3차 함수 가셔도 약간 도움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계도 함수에서 얘기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엮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곡선 해석까지 해서 우리가 곡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도 끄집어낼게요. 뭐 이게 결정적이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보시면 x가 3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이건 사실 미분계수 형태로 바꿔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리미트 x가 뭐 로피탈을 쓰셔도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다 미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정석적으로 그냥 갈게요. x-3 곱하기 gx분의 fx 마이너스 gx의 극한값이 9분의 8이었다. 그죠? 자 일단은 이 극한의 존재를 하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예요? 분자도 0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분자 형태 자체가 F3하고 G3이 같습니다.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거를 잠깐 꼴보기가 싫으니까 K라고 그냥 잡죠 여러분들. 그죠? K라고 잡아서 그냥 마이너스 K 플러스 K에서 두 개로 찢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찢을 수 있나요? 리미트 X가 이제 3으로 가는 x-3분의 그죠? fx 그냥 k로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끄집어내주면 되겠네요. x-3분의 gx-k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gx분의 1 뭐 보이나? 이제 한번 봐줄래? 여기 보여? 자 이렇게 뭐 끄집어 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난하게 f 프라임 3이 될 것 같고, 그죠? 얘는 이제 g 프라임 3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g3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g3이 0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주는 게 맞기는 할 텐데, 글쎄요, g3이 0이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봤었을 때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얘는 0은 아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돌아와서 조건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f 프라임 3 마이너스 g 프라임 3을 g 3분의 1로 나누면 이 결과가 현재 9분의 8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3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얘가 지금 뭐 3,5를 지난다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 없잖아요. 맞나요? 뭐 G3이 뭐 어떤 값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F3하고 G3이 같았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3이 얘들아 K라는 값이 뭐야? GK가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FK도 지금 현재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fx가 여러분들 개형 자체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k가 다른 점이 될 수도 있는데 대칭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fx 자체는 지금 단조 증가하는 형태로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역함수와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의 교차점인 거잖아 지금. 역함수하고 원래 본함수가 만나는 지점인 건데 그 점 자체가 원래는 y =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야. 기억나요? 근데 지금 fx 자체는 어때요? 단조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형상을 땄을 때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 근데 얘가 y = x에 대해서 대칭점을 지날 수 있는 건 y = x와의 교점 말고는 답이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k가 3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3,3을 지난다. 둘 다. 3,3에서 만나고. 맞아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무난하죠? 3,3에서 만나니까 얘네 3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좀 정리가 가능하겠네, 이제부터.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3이고 어차피 여러분들 얘네들은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다 정리가 가능하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 되는 것 같고요. 약간 근데 섣부르게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K가 0일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리하고 나니까 fx의 형상이 단조 증가하는 함수니 y = x에 대해서 대칭점을 지날 수 있는 거는 그죠? 3,3 말고는 답이 없다. 자, 따라서 마무리를 해주면 얘가 f 프라임 3 마이너스 f 프라임 3분의 1 그리고 3이었으니까요. 3분의 뭐 8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은 저거 풀어주면은 결국 f'3이라는 게 2차 형태로 나오는데 양수밖에 안 되잖아, 또. 맞아요? 자, 그럼 f'3을 잠깐 뭐 m이라고 치환을 할까요? m으로 치환해줘서 곱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1은 뭐 3분의 8m이 돼서 3 곱해주면은 3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m은 0인 건가요? 인수분해 되나요, 이거?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를 해주면 3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은 0인 거니까 3하고 1, 3하고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는 거죠, 지금. 맞죠? 자, 그러면은 m은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도 가능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고 최소 3 이상이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야? f'3이 3이었다. 그죠? f3은 3이었다. 이거 이용해서 fx를 구해주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대수 처리를 최대한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야, 요 조건하고 요 조건 묶어주면 여러분들 그냥 f 프라임 x가 x-3의 제곱 플러스 그냥 3 뭐 이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맞나요 여러분들? 맞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니 이거 최소값 f 프라임 x가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꼭지점 그 뭐지 y좌표 자체는 3 이상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정리 가능하고, 이거 적분할 줄 알잖아. 다음 함수 적분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적분해서 올려버리면 미정계수 하나 나오는데, 그지? 그거에 대해서 어디 갔어? F3은 3이었다라는 거 있잖아. 그거 이용해주면 무난하게 풀리게 되겠다. 그래서 자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네. 계속 3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오, 땡큐. 맞아요. 큰일 날 뻔했다. 맞아요. 왜냐면 fx가 최고차 계수가 3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고마워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8x인가요? 그죠? 제곱이고요. 플러스 9니까 27에 30인가요? 그럼 적분해서 올려버리면 어차피 맞아요. 계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9x의 제곱인가? 얘들아? 그리고 뭐 k라고 붙이면 상관없겠죠? 근데 얘가 3,3 지난다라고 해서 k 찾아주셔가지고 그죠? 1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르게 해도 상관없고 fx 가정에서 깎아 내려가도 되고 그죠? 자 그러면 마무리해 주면 어떻게 해요? 3 넣어주면 27 마이너스 81 플러스 90 그러면은 플러스 k는 3 몇이니 이거? 플러스 9고 36인가?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k는 마이너스 33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3 달아주셔서 결론까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마3 1 넣어주면 마8인가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나요? 네 맞네요.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깎아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가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몰라도 풀리지 않나? 이게 몰랐다 칠까? 아까 F'3은 3까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F3은 3인 거랑 F'3이 3인 거 이것만 알아도 되나? 미정계수 설정하면 x의 3승과 안 나오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ax의 제곱 bx 플러스 c니까 안 나오는구나. 알았어야 됐네 저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알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 관계를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못 잡으면 못 푸는 문제네. 이해되죠? 이거 못 잡으면 못 푸는 문제였어요. 자 넘어갈게요. 530번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은주한테 되게 미안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야지? 역함수 할 때 역함수 구하는 경우가 진짜 없어. 솔직히 평가원하고 얘들아 수능에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때 수업 때도 구하는 일이 거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플 교과서에 구하는 게 있더라? 진짜 당황해가지고 왜냐면 물어봤는데 나도 안 풀리는 거야. 우리 뭐지 해가지고 봤더니 그냥 구해야 되는데 근데 좀 그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약간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진 없어요. 고난도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대수표현 내 말은. 대수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진짜 없어. 대신에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예 구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뭔가 막히면 다시 수식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역함수 문제에서 조금 어려웠네요. F'3이 3 이상이라는 걸 못 잡으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수식적으로 꼬여 있어가지고 자 530번 같이 보자. 자 530번에는 자 t가 0과 41 사이에 있는 어떤 t에 대한 얘기인데요. 3참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이때 y는 t가 만나는 세 점 중에서 x의 좌표가 가장 큰 점의 좌표를 ft, t x의 좌표가 가장 작은 점의 좌표를 gt, t
이때 HT는 또 이걸 구도로 T 곱하기 FT-GT를 할 때 F'5를 H'5를 구하라. 이거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 동영이는? 일단 뭐를 해보는 게 맞을까? 우리가 이런 방향을 좀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려본 다음에 맞아,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말하면서도 좀 버벅버벅거리고 이게 뭔가 싶은 뉘앙스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그려보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 근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개를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필요할 땐 소식적으로 그냥 때려박는 게 방식이 되고요. 어떤 상황적인 거, 특히나 그래프적으로 뭐 교점 블라블라 얘기 나오면 가급적이면 무조건적으로 평면좌표로 옮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눈으로 봐야 돼. 그러면 그게 빨리 되잖아? 이게 역함수 구도의 문제구나라는 것까지 보이게 돼요. 이거 역함수 구도의 문제예요, 지금.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게 y라는 거를 그럼 그려볼 거잖아요. 그려볼 거니까 얘를 미분을 한번 했었어야 되겠죠. 이 3차 함수를. 그러면은 얘가 지금 미분을 한번 해주면 530번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천천히. 요 정도면은 몇 번이었을까요? 21번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꽤나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5x 자 그리고 플러스 5 그죠?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제 y 꼴 t하고 만나는 가장 큰 점의 좌표에 x의 좌표를 ft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만나는 가장 작은 점의 x의 좌표를 gt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이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걸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면 3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5가 되잖아요. 아, 이러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3하고 1, 3하고 1하고 3하고 5로 되는 거 같네요. 그러면은 3하고 5로 되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린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개형적으로 좀 봤을 때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맞죠? 뭐 정확한 지점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보려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3분의 5 지점이고 x 지점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x가 반대로 했네요. 마이너스 3 지점이고 여기가 3분의 5 지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랬을 때 얘들아 t가 결정이 되면 가장 크다 가장 작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0보다 크고 41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도 여기하고 여기 사이일 거야. 아마도.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얘가 어떻게 되냐면 y 꼴 t가 그어지잖아. 일단 정확한 건 나중에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럼 t가 딱 결정이 됐을 때 가장 큰 게 얘잖아 지금 보면. 그럼 이게 ft가 되는 거지. 그지? 가장 큰 게 ft 맞지? 그 여기가 가장 작은 게 지금 gt인 거잖아. 그죠 여러분? 이건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원래 x값에 대해서 y값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y가 결정이 되면 자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고개를 돌려서 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고개를 돌려서 본다 하면 GT의 그래프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 이거. 얘라는 거야, 지금. 어떤 구도인지 알겠어요? T가 결정되면 함수값이 나오는 거. T가 결정되면 함수값이 나오는 이 그래프가 지금 그려졌다라는 거야. 근데 0하고 41로 자른 건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함수 표현이 안 나오거든. 인지돼요? 그러니까 자른 거야, 이 안쪽으로. 자, 그러면 FT의 그래프는 이거였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 그려진다, 이 소리라고, 지금. 이해돼? 이 구도를 여러분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진짜 이 느낌으로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걸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T가 결정됐을 때 한번 봐봐, 얘들아.
t가 결정됐을 때 그 상대적인 위치 말고 그래프의 잔상을 한번 보라고.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대충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됐다가 얘가 뭐야? 얘가 지금 gt라니까? 보여요? 그래 ft는 어떻게 되니? 지금 반대인가? 잠깐만. y가 커지면은 작았다가 이거 정근사가 아니고 뚫는 형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gt가. 보이죠? ft는 어떻게 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대충 따오면 이런 느낌? 이 구도였던 거야 지금. 납득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 형상이었다라는 게 문제 푸는데 얼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여러분들. 3차함수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역함수의 구간으로 잘라서 만들 수가 있다니까. 이거 역함수예요. 이거 이상으로 정의해버린 역함수. 여기 기준으로 왼쪽으로 잘라버린 역함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납득되니? 자 그러면 이때 HT는 T 곱하기 FT-GT라고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물론 필요하다면 이제 수식적인 걸 좀 끄집어낼 겁니다. 필요하다면 좀 수식적인 걸 끄집어낼 건데 T가 결정이 됐을 때 이거에서 이거를 빼겠다라는 거야. 지금 일단은. 그치? 이걸 뺄 거고 걷다가 T를 곱했대.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빼가지고 T를 곱하게 되면은 지금 생각되는 거는 넓이 구도가 맞아요. 넓이 구도로 가야 되는데 또 이거하고 t를 곱한다는 게 t가 0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별로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맞아요? 자 그러면은 타겟을 확실히 정합시다. H'5잖아요. H'5 보이세요? 자 H'5라면 어쨌든 수식적으로 t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자 이제 이 그림 지워도 되겠죠? 저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H'5를 구하려면 역함수 미분법을 써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 t가 5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있었겠지 여러분들 보면. 그러면 이 두 점에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바로 H'5의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이해되니? 이거 이해해야 돼. 이게 진짜 야 이거 소년기출 문제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니까. 구간별로 잘라서 그걸 그 구도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맞잖아. 여기는 뭐겠어? y가 5가 되는 x장에서 작은 거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찾아다가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의 역수가 바로 G'5가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구도가 보이게 되냐면 HT를 미분을 할 수 있잖아. 미분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지금. 그러면 H' 얘가 T는 FT 마이너스 GT 플러스 T 곱하기 F't 마이너스 G'T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T 대신에 5를 넣는 거에서 못 구하는 게 있나요? 다 구할 수 있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여기 X의 좌표와 여기 X의 좌표가 더럽게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 이해돼? 못 구할 거 없어. 뭐야? 여기다 5 들어가면 T가 5였을 때 X의 좌표, 요 X의 좌표에서 요 X의 좌표 빼면 되는 거잖아 얘네. 맞죠? 자 그럼 T 대신에 5 들어가는 거 문제 없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 순간의 순간 변화율, 다음 수의 순간 변화율을 역수치하면 그게 F'5, G'5가 된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만약에 이 꼴 5로 연결했는데 그게 더러워서 점의 좌표가 잘 안 나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꼴 5로 연결을 해봅시다. 이 영상, 이 느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함수였던 거야. 가운데 빼고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j 이꼴 5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가 0인 거잖아요. 이꼴 5니까. 아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여기는 x 이꼴 0이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림의 개형은 평면좌표가 정확할 필요는 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정확해야 할 때가 있긴 있거든 얘들아. 근데 어차피 개형 상황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상황만 그리면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0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게 뭐야? 0 지워버리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는 0인데 둘 중에 큰 거 고르면 되는 거잖아 지금. 맞지? 큰 거 고르면 되는 거니까 5하고 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이었네요. 끝났네 이거면. 그지? 됐어요? 아닌가? 잘못됐나? 1, 2 맞죠?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합시다. 자 일단 여기가 3이고 0이니까 요거 몇이야? 3이야 3 얘들아 3 맞아요? 왜 이상한 거 있어요? 동영이 되죠? 자 그럼 t는 몇이야? 5야 5 변수 똑바로 보고 t가 5였을 때야 그치? 그리고 여기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이거 구하려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몇? 3 넣어서 역수가 바로 얘라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자 그럼 3 넣어주면은 27 더하기 12 마이너스 15 이건 몇이죠? 저게 마이너스 7인가요? 아닌데 마이너스 잠깐만 39인가? 39고 빼면은 24인가요? 24니까 이거 24분의 1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0 넣었을 때가 지금 네? x가 네네네. 0이랑 3이 아니라 마이너스 5랑 3. 나 또 뭐 잘못했어요? t가 마이너스.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5예요? 나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네 죄송해요 땡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가운데가 0이라는 거구나 죄송해요 고마워요 이러면은 이렇게 빼면 8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산수 진짜 미치겠네 어쨌든 8인 거고 그죠? 자 그럼 이것까지는 지금 맞는 거죠 이것까지는 맞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넣어줬을 때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겠죠. 솔직히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당황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0 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 뭐지? 분명히 양수였을 텐데? 당황하고 고마워요. 마이너스 5 넣어주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25 곱하기 3이 몇이야 얘들아? 75인가? 75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5니까 그럼 40인가? 40분의 1이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문제 같아요. 그죠? 이거 정리하면 푼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풀었냐? 이거 다 풀었어? 동현 풀었냐 이거? 이렇게 생각했어? 똑똑하네. 은주도? 오늘도 진짜 좀 최고예요 여러분들. 진짜 짱인 것 같아. 530번은 좀 어려운 거야. 이거 21번급은 솔직히 아니거든? 21번급은 아닌데 이 정도면 좀 킬러예요. 중킬러야 이 정도면. 이거 생각 못해. 네, 여러분들 다시 우리 좀 경험적으로 기억을 합시다. 충분히 이런 구도로 낼 수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역함수 없는 것도 이게 얘들아 이 계보를 있는 친구들이 있어. 나중에 내가 보여줄 건데 우리 마플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사인 그래프 진짜 더럽게 줘가지고 역함수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역함수 적분법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구간별로 생각해서 역함수 미분법, 적분법 써야 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푼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거야. 자 531번 볼게요. 되게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이게는. 못 풀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풀면 진짜 똑똑한 거고. 자, 531번 보시면 함수 fx가 이제 2차 함수하고 2x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g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f1은 2래요. 뭐 그렇대 일단은. 그리고 f'1은 2래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fx는 합성을 했네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그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합성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어찌됐던 간에 합성한 결과는 한번 미분한 결과와 같다. 뭐 그렇대요. 자, 함수 hx는
F 인버스 X 곱하기 GX에 대해서 이걸 미분을 해다가 2를 넣어서 뭐 계산을 해달라는 거죠. 결국.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 fx 자체는 역함수가 존재를 했네? 거기 hx에 f 인버스 x가 붙은 이상 fx 자체는 역함수가 일단 존재하는 구도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fx가 이 합성함수가 조금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야겠다. 이렇게 있고요. 일단 가족권이 보기 좋으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하죠. 1 넣으면 2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1 더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2의 1은 일단 2가 된다는 거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거 하나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자체는 1이 되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자체는 일단 0이 됐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조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미분했을 때 1을 넣으면 또 2가 된다는 거니까 이거 미분해주면 f'x가 a하고 b를 주겠다라는 뜻 같네요. 2x 더하기 a 곱하기 뭐 2x 플러스 뭐 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뭐 2x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1 넣으면 또 2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저 조건까지 녹이면은 그냥 a하고 b를 주네요. 자,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그러면은 2 플러스 a 그리고 2의 1승 더하기 뭐 1 플러스 a 플러스 b 뭐 2의 1승은 뭐 2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얘 자체가 1이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죠, 얘네들이. 그리고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질 수 있으니까 a는 일단 마이너스 2로 준 것 같고 b는 2로 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냥 가족권을 통해서 fx에 대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문제가 나조건인데 이 나조건은 지금 보면 자, 일단 fx를 좀 씁시다. fx라는 애가 이 두 조건을 이용을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가족권은 더 이상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fx 수식이 이렇게 되는데 gfx는 f'x와 같다. 글쎄요, 와닿진 않아요. 솔직히. gfx는 그냥 f'x와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크게 와닿는 거는 아직 없어요. 네, 그렇다 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hx가 f 인버스 x 곱하기 gx니까 이건 그냥 역함수 미분법을 물어보는 거 아니었을까요? 뭐 물론 이제 약간 에러 사항은 있는데 이 구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gx를 유추할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구도를 통해서 gx를 유추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건 것 같아요. 그냥 hx가 f 인버스 x 곱하기 gx 구도로 나올 건데 그냥 h 프라임 x가 어쨌든 지금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f 인버스 x의 프라임 곱하기 gx의 플러스 f 인버스 x의 그냥 g 프라임 x를 구하라는 거밖에 나는 글쎄요. 이렇게 해가지고 x 대신에 몇?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 정도를 물어보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따져보죠. 이거 구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구하려면 x 대신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를 넣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f2가 글쎄요. 이거는 지금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몇이 될지가 좀 문제긴 하네요. 그러니까 G2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fx가 2가 되는 x를 집어 넣었어야 됐겠죠.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합성된 형태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걸 미분을 해가지고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다가 그럼 이계도 함수가 좀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그래프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할 거 없고 여기서 그냥 대수 처리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맞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x 대신에 2를 넣을 거니까 그럼 f'이면은 뭘 구하면 돼요? 지금 얘가 몇 컴마 2를 지나는 걸 찾아서 그 x를 찾아다가 요거 미분해서 x 그 2를 2에 대한 걸 넣어주면 역수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해요. 그냥 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는? 표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f 프라임 어쨌든 지금 fx가 좌우지간에 x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미분해 그냥. 이 표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f 인버스 프라임 fx는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니까 f 프라임 x분의 그냥 1인 거잖아요.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fx가 2가 되는 x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fx가 2가 되는 x니까 fx가 2가 되는 x는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어주는 걸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성들은 보면 자,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지 얘들아? f'2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러려면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돼.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여길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그럼 여길 통해서 구하려면 f'x분의 1이니까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몇? 1 넣는 거에 역수 취해주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 프라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x 대신에 2를 넣었는데 궁금한 게 g2잖아. g2니까 여기다 fx가 뭐가 되는 거? fx가 2가 되는 x를 대입할 생각만 하면 돼. 그러니까 1을 넣으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지금 구도는. 단순 사실 31번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돼. 이거는 되게 쉬운 사점. 그죠? 자 따라서 미분해주면 미분한 게 필요하잖아요. 이건 심지어 이게 도함수까지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조금 번잡해집니다. 그래프적인 건 전혀 개입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마무리합시다. h f'(x는) 아휴 자, 2x. 근데 이거 미분하는 게 좀 짜증나는 건 진짜 인정이에요. 진짜 극혐 중에 하나입니다. 2x. 자, 좀 정리 좀 하죠. 둘이 2x로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x의 제곱, 2x 날아가네요. 2x 날아가고, 날아가네? 그냥 이거네. 그나마 좀 땡큐긴 하네요. 맞죠? 저 실수했나요 또?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가 f'x니까 이게 도함수는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니까 2x 더하기 x의 제곱 2x로 써놓고 그냥 편하게 다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됐죠? 자 요거부터 구해보죠. x 대신에 2를 넣는 게 아니고 뭘 넣는다? fx가 2가 되는 자연상수 2가 되는 x를 여기다가 대입해다가 넣는다. 자 그러면은 1이에요. 1이니까 어디로? 여기로 1 들어가면은 뭐예요? 2 나오네요. 2. 그러니 얘는 2분의 1이겠네요. 맞아요? 역수치해주면 되니까. 자, gx 상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g2를 구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x 대신에 2를 넣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fx가 2가 되는 x를 찾아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1 들어가면 f'1이 2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g2죠. 얘가 2가 된다는 거. 맞나요? 자,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는 x 대신에 2 넣잖아요. 2 넣으니까 역함수 관계로 가면 되겠죠. fx가 1,2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1인 거고. 맞아요? 자, 마지막 g' 같은 경우는 요거 미분해줘야 되겠죠. 요거 미분해주면 g' fx 곱하기 f'x는 f''x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x 대신에 1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1을 넣게 되면 얘는 2고요. 맞아요? 얘는 뭐예요? 이게가 이거였죠. 이게가 이거였으니까 1 넣어주면 몇이지? 3인가요? 3이네요. 그러니까 3이니까 이거 약분돼서 몇? 3이라고 계산해주면 되겠네. 얘가 3. 그래서 넣어줘서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산수 문제였어요. 사실. 그죠? 오늘 질문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뒤에 있는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30번 이거 잊지 마세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잖아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6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극혐이긴 해. 이게 내신 대비 때 다시 해야 될 거야.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사실 수투에서 전혀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라고 하면 사실 그 뭐죠?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죠. 맞잖아요. 존재성을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지. 장담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 구간을 그 변수로 잡는 거 있잖아요. 이 구간 잡을 때 막 x하고 sin x로 잡고 뭐 x에서 뭐 ln x로 잡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안 해보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도 말도 못해. 나 이건 진짜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시험 볼 때는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외워. 몇 개 문제 외우면 돼, 얘들아. 알겠어?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끽해야 sin x 구도하고 ln x, ex 구도에서 낼 수 있거든. 구간 변수로 잡는 거 해가지고 그냥 형태 만들어서 존재하는 c 있잖아요. 그걸 찾으면 항상 ln x하고 ex로 연결돼요, 여러분들. 보통 뭐 sine도 마찬가지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그러려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그래, 이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 솔직히 평균값 정리는요, 여러분들 핵심은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진짜 커요. 그게 메인이야. 최근에 희수하고도 한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그럼 기하적으로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지, 이게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 물어보는 건 진짜 드물어요. 대신에 내신 대비 때만 외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도 이제 한번 봐드렸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x가 0보다 크잖아요. 이거 좀 연습이 필요해요. x 플러스 1분의 1보다 ln 그러니까 이게 부도를 맞춰준다라는 것 자체가 좀 에바야. 진짜 힘들어. 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게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달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너무 논리가 없는 게, 이거 보고 진짜 풀이가 이래. 풀이가 내가 진짜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이런 구도가 많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그냥 ln x로 잡는다니까, fx를. 그리고 구간을 x부터 x 플러스 1로 잡는 거야. 다른 논리가 없어. 그냥 얘가 보이니까 그렇게 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 숨겨서 내면 찾아야 돼. 그렇게 내는 문제도 심지어 있어. 그러니까 이 부동식이 맞잖아, 얘들아. 이 부동식 맞으니까 이거 역수치해서 낼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면 또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 말은 이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만약에 니들뿐만 아니고 나도 이거를, 얘들아 봐봐, 진짜 악랄하게 내면 죄송, 여기 있는 역수치가 있어. 야, 이렇게 만약에 됐다고 치잖아? 이거 바로 킬러 문제 돼요. 이 부등식이 맞다는 걸 증명하라. 근데 평균값 정리 이용하라는 말도 없어. 지옥이야. 이거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fx, lnx로 잡아가지고 평균값 정리로 가야 된단 말이야. 분모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구리다 이거지, 솔직히 말하면. 알겠죠?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고 몇 개의 형태를 외우는 쪽으로 대비를 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이후에 어차피 평균값 정리가 개입되는 건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개형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도 개형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뭐지, 결국에 얘들아?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시 양끝 단의 함수값이 달라지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열린 구간 내 적어도 한 번은 기울기가 같은 순간이 있다가 평균값 정리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따까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 알겠지? 이따까지만.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적으로 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이런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 있어. 특히나 킬러 문제에서. 알겠지? 그것만 정확하게 이제 이건 나중에 외워줘야 돼. 알겠지? 자, 논리가 없어요. 이걸 볼 거니까 fx를 lnx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평균값 정리로 갈 거니까 뭔가 평균 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부도로 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좀 그렇잖아, 솔직히. 그치? 자, 그러면은 저 가운데 껴있는 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lnx라는 함수가 x가 0보다 큰 구도에서는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거든요. 따라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게 돼요. 그 말은 이 lnx가 x하고 x 플러스 1에서 일단 연속하고 x에서 x 플러스 1까지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적어도 이 곡선의 그 구간 끝에 대한, 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lnx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x 지점이고 여기가 x 플러스 1 지점이라면 이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C라는 포인트에서 이 평균값과 같아지는 이 C가 한 번은 있다를 수식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가 같아진다. F'C와 같아지는 이 C가 열린 구간 내에 한 번은 있다라는 거라고. 맞죠?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따라서 C에 대한 부등식과 소식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얘를 미분에다가 넣어주면 얘가 뭐가 됩니까? C분의 1이 돼요. 맞죠? 근데 C는 열린 구간 내에 한 번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C가 갖고 있는 부등식을 같이 끌고 가면 얘가 나와요. 자, C는 X보다 크고 X 플러스 1보다 작거든요. 그럼 C 대신에 누구? 저 수식을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얘랑 연결돼서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넣을 수는 없고 역수 처리해서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게 되면 딱 이 구도가 나오는 거야.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도가 되니까 C분의 1이라는 거가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라는 거잖아요. 그럼 C라는 건 이거의 역수라는 거잖아. 그걸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분의 1이 요렇게 사이에 끼게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 상태에서 역수 처리하면 저기 있는 저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해돼요? 진짜 평균값 정리는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극한값 물어보는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딱 이것만 물어볼 수 있어. 알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길고도 길었어. 미분하는 방법, 그죠? 공식, 주구장창 외워왔어. 자, 수투에서도 여러분들 수투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분법 공식, 그죠? 곱 공식 뭐 이런 거 외운 다음에 막 나머지 정리해가면서, 그죠? 막 미분법 공식 써보고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미분법 공식 써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미분법 공식은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야. 알겠어? 이제부터는 뭐야? 그 미분법 공식을 활용해서 초월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아닌 곡선을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수투에서 하셨던 것처럼 함수의 증감에 대한 얘기,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거기 추가로 곡률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게 마무리입니다. 그럼 이걸 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조의 초월함수 수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함수의 수식을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뭘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어떤 문제로 연결될까요? 수투에서 똑같이 3, 4차 방부등식으로 연결됐던 것처럼 초월 방부등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물론 우리가 3, 4차에서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못 구하는 구도가 훨씬 많고 너무 그래프가 기괴한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구도가 수투의 그 구도와 다르잖아요. 아예 똑같아요. 정말로. 뒤에 속도 가속도는 여러분들 나중에 적분까지 가서 한 방에 같이 갈게요. 미분하고 적분하고 같이 가는 게 맞아. 그 파트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 수투에서 3차 함수를 왜 미분하는 거지 얘들아? 미분이라는 걸 애초에 왜 하는 걸까? 보함수를 왜 구하지? 바로 그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함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개형도 그릴 수 없어서 도출된 함수를 보고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만 더 얹으면 돼. 뭐? 곡률. 뭐 물론 점근선 이런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비중적으로 좀 다소 사소한 개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공률 이것만 얹으면 돼. 알겠죠? 자, 시작해볼게요. 283쪽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전체적인 개념을 계속 이렇게 못을 박아드릴 거예요. 못을 박아드릴 거니까 뭐가 중요하고 결국엔 수투태랑 똑같다라는 걸 좀 느끼시면 돼. 대신에 테크닉적인 게 하나 들어올 뿐이야. 자, 계속 보자 여러분들. 다들 잘 할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미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연습을 하신 거야. 이게 얘네들 하려고.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결국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fx를 얘들아 얘를 통해서 미분을 해서 도출된 함수 f'x를 끄집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성이 fx를 알려고 하는 거야. 즉 그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프적인 개형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 진짜 간단해. 여러분들 y 꼴 x의 3승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 얘도 x 대신에 0 넣어봐. 0 되죠. x 대신에 1 넣어봐. 1 되죠. 2 넣으면 8 되죠. 야 얘들아 사실 이 정도 몇 개 되지도 않는 점을 통해서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판단하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0과 1 사이에 한두 개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무한하죠? 거기서 확대를 했을 때 안 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매끈한 곡선의 형태가 된다는 건 사실 이 녀석에 도출된 함수 x의 제곱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럼 쌤 x의 제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x의 제곱 미분하면 그걸 보장하는 게 1차 함수 도함수였던 거예요. 사실상 그걸 똑같이 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추가되는 게 공률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있죠. 그냥 봐봐요. 사인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맞죠? 하지만 이 그래프의 어떤 그냥 단편적인 특징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막말로 이렇게 그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뭐 물론 휘었다 뭐 이런 게 있고 미분 가능하다 하지만 어쨌든 커졌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어떤 형상적인 건 있죠. 즉 여러분들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극대 극소 즉 뭐예요? 극점과 증감이에요. 여러분 알겠니? 이게 여전히 중요한 거라고 수트에서 하셨던 것처럼. 근데 여기에 이제 공률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공률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얘네 알겠니? 얘네야. 사실 공률은 여러분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가 중심을 딱 잡아.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얘들아 뭐 공률 여기에 뭐 점근선 이런 게 추가가 되지만 얘네들이 중요한 건 여전히 마찬가지다.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얘네들을 뭘 통해서?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를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도함수의 어떤 부분이 원래 함수의 극대 극소와 증감을 얘기를 하나요? 어떤 부분이 얘기를 하죠? 바로 도함수의 x축 기준으로의 부호가 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갈 건데 다 이해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한번 쫓아와봐. 이 두 가지 요소는 여러분 자 보자. 만약에 어떤 fx 얘들아 봐봐. f'x 도함수가 봐봐. 우리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그려졌다 칠게요.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도출된 함수여서요. 도함수여서 도함수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무슨 값을 갖죠 여러분들? 양수값을 갖죠. 그러면 우리는 뭘 판단해요? 그걸 토대로 얘가 1보다 작은 좌표에 대해서는 순간 변화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양수 쪽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파편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는 거지? 한 뭐 여기서는 요 정도 가팔르기였으면 좀 땡겨오면 양수인데 절대값은 어떻게 됐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 이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0 띡 되고. 맞아요?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좀 완만했지. 이걸 보면서 읽는 거야. 원래 함수의 어떤 파편들을.
그러면 이걸 결국에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니? 맞아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도함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막말로. 봐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야, 도함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도함수를 보고 추정하는 fx하고 이걸 기반으로 추정하는 fx하고 개형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때요? 개형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괴상한 그림을 그린 거냐면 여러분 도함수로부터 원래 함수를 추론을 하게 되는 이 개념은 도함수가 x축하고 어디에서 교점이 있고 어디에서 0보다 작고 큰 게 중요한 거지 이 도함수의 쉐입 자체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전반적인 개형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나 이걸 토대로 그려지는 fx의 개형이나 이걸 토대로 그려지는 fx의 개형이나 다를 게 없다고. 물론 여기에 곡률의 개념을 넣으면 곡률은 얘들아 이건 마치 뭐라고 할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막 디터치하는 거 있죠. 막 좀 더 깊게 하는 거. 우리 여학생들 화장하는데 약간 섬세함 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건 딱 양 이것만 신경 쓰세요.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해 얘들아. 즉 극대 극소로 판단하는 것, 증감을 판단하는 것 누구? 도함수의 x축 기준으로의 부호만 신경 쓰면 돼. 부호만. 알겠지?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거야. 됐니? 여기에서 여러분들 괴상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연결되더라도 어차피 개형 자체는 이게 나오는 거라고. 물론 디테일을 살리면 얘기가 다르겠지. 그 디테일이 변곡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봐. 정말 중요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 너네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내가 제시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얘들아 증감 뭘까? 증감이라는 거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x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 치역값 즉 함수값이 커지면 증가한다고 하지.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도함수 지금 보시면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좌우지간의 순간 변화율은 계속 어땠어요?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양수 쪽이었잖아. 그러면은 얘가 순간 변화를 계속 양수라는 거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계속 순간 변화를 양수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구간이 원래 함수의 어떤 구간? 증가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커지고 있다고 거기서는. 맞지?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거는 이렇게 됐던 뭐 이렇게 떨었던 간에 좌우지간에 항상 x값에 대해서 어때? 함수값이 음수라는 건 순간 변화율이 0보다 작다라는 거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감소하는 구간은 f'x가 음수인 영역이 되는 거고. 맞아요? 자, 극대극소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뭐죠?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최대, 지역적인 최소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역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양옆으로 벌려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한쪽으로만 열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양옆으로 펼쳤을 때 어쨌든 이 근처에선 얘가 대빵이지. 그럼 극대야. 알겠어? 자 참고 여러분들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한 그리고 연속하고 관계에 있다 없다? 없어. 극대극소 정의 자체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어서 최대 최소의 정의만 만족하면 돼. 즉 이거 절대값 그래프에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극소값 몇 개인 거야 여러분들? 2개인 거야. 미분 불가점이어도 지역적으로 최소잖아. 2개인 거야. 심지어 여기 구멍 뚫어서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함수값 땡겨놔도 이거 극소값이 아니다? 극소값인 거야. 극대극소는 여러분들 미분 가능성 연속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정의상. 알겠죠? 그냥 양옆으로 펼쳤을 때 제일 작아? 극소야. 양옆으로 펼쳤을 때 제일 커? 극대야. 알겠죠?
자, 대신에 이게 미분 가능한 거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미분 가능한 거하고 연결되게 되면 순간 변화율이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각에서.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얹어서. 얘들아, 만약에 초월함수가 나왔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초월함수가 나왔다? 근데 얘가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 됐니? 근데 얘가 1이라는 지점에서 최대값을 받았대. 됐어요? 자, 그러면 F'1은 당연히 몇이 될까요? 당연히 몇이 될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제 다항 함수는 버려. 다항 함수 말고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들 막 보게 되거든? 이제 진짜 뒤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정근선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막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진짜 이상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자, 이게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항상 이거 두 가지를 연결해. 첫째, 연속. 알겠지? 둘째, 완만한 곡선이라는 거야. 완만한 곡선. 이 이미지를 킵을 하면 돼, 머릿속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자, 근데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즉 도함수가 존재하는 어떤 특정 함수가 있는데 얘가 특정 포인트 1에서 구간이 열려있어. 구간이 열려있는 상황이지. 실수 전체는. 거기서 최대값을 갖거나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 자체가 거기가 극대역은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투 때만 했던 거 말고 이제 계속.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285쪽에 여러분들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메인은 누구라고? 극대 극소야. 극대 극소가 메인인데 이거 판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 이건 뒤에서 보여줄게. 자, 잠깐만 쉬었다 가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계도함수를 활용한다, 이 정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